자, 우리 지금 헌정사상 지금 법원행정처장 35년 만에 지금 대법원장, 대법원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도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대신하셨어요. 자, 이 부결 사태 책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게 무슨 뭐 법무부의 책임이니 지명권자의 책임이냐는데 이 임명도기한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회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경강부회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대법원장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다른 지금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정도의 사유였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유는 명백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해야 될 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판 지연 문제, 그다음에 코드 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와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그것이 다 지금 가로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내년 2월에 법관 3,000명 이상의 지금 인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을 11월 달에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 내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명 제청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도 지금 중단되게 생겼어요. 차질을 빚게 생겼어요. 또 전원 합의체 판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두어 번 정도 열린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예외적인 사유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에 차질이 없겠는지 법원 행정처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저희들도 하여간 공백 상황을 이렇게 막상 이렇게 처하게 되니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과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무 대행자하고 행정처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연말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 절차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대행자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대행자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칫 하여간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이루어지고 대법원 재판에 일정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아무래도 13명으로 이루어졌던 분들이 전원 합의체의 운영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는 저는 권한 대응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례도 아마 없을 뿐더러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또 행사한다. 같은 대법관의 인사 추천을 같은 대법관이 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된 그 종전에 한번 정치적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최종령 대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그리고 2005년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 대법원장 지명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지금처럼 이런 대법원의 어떤 수장이 공백이 되고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이번에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개적으로 지금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부결시킨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시키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 헌법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형식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건 당연히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를 해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도 부결시키고
탄핵 소추도 마음대로 행사하고 제한 없이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여당은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당이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들 여당이 임명 강행합시다 라고 하면 법률상으로 임명 강행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가 없어지고 강대강의 대립과 투쟁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여러 요인들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도적 자제다. 법률상으로 형식상으로 그 권한이 있지만은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서로 네.